저는 그 중소기업청 5대 청장을 지냈고 지금 현재는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청년 기업을 디자인하다라는 그런 새 교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 경제적 상황이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했던 팀들이 이노비즈 정책으로 가는 시작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8년인가에 벤처기업 육성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 DJ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좀 대두됐죠. 이게 뭐 소위 닷컴 바블이다 이래가지고 벤처기업이라는 게 무슨 많이 게임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많은 투자했던 사람들이 실망감도 느끼고 벤처기업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거 우리가 계속 박수 쳐줘야 하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이렇게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중심축이긴 한데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기업군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니까 제가 중소기업 청장 부임하기 전에 기업 기술평가 사업이라는 것이 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그런 뒷받침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부임하자마자 그 한 달 동안은 완전히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때 그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이해는 해요. 근데 부정적이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뭐 이런 걸 굳이 별도로 할 필요 있느냐.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무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랑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냐 해서 좀 부정적이었고 기업 기술 혁신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아주 OECD에서 나온 그 유명한 기술 혁신 평가 시스템으로서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편에서 검토하자. 그래서 국제 표준이 근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같이 진행되면서 이노비즈라고 기업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팀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노비즈 협회가 지금 뭐 거의 2만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때 1,000개 조금 넘었던 걸로 너무 아주 고맙죠. 그 이노비즈 기업분들의 역할을 생각하면은 박수 받아야 할 그 기업분이 박수 받아야 할 굉장히 고마워. DJ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장 애정이 많았던 정부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유됐다고 보고 또 제가 중소기업 청장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DJ 정부에서 조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중소기업 청장 그리고 강원도 경제를 맡는 그 정무부지사, 지금은 경제부지사라고들 하는데 정무부지사로 내려와서 강원 벤처펀드도 만들고 막 재미있게 일하는 중에 중소기업 청장 발령을 덜컥 받아서 올라갔어요.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으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평생 이렇게 생애 과제랄까 하는 것이 세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이고 하나는 생산성이고 하나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카이스트 경영과학과의 박사과정 들어가니까 기술경영 분야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은사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노베이션 분야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술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어떻게 흐르는가 기술혁신의 동태적 과정이랄까 그게 제 박사 논문이고 학술지에 그 해 실린 논문 중에 최우수 논문이다 이래서 뭐 뜻하지 않게 구도 교수님하고 상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상지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청년 기업을 디자인하다라는 교과를 새로 개설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학문적인 측면이나 제 경험이나 그 국가적인 어떤 요구나
제가 청장되기 전에 이미 태동돼 있었던 벤처기업 정책의 그런 어려움, 버블이 붕괴되면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막 만나가지고 그 시절년 속에서 이노비즈 정책의 씨앗을 이렇게 싹트기 시작해서 우리 팀에서 그걸 만들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TDI라는 Team for Dreams and Innovations, 꿈과 혁신을 향한 팀, 프로젝트 내부 팀이랄까 하는 것을 중소기업청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현장에 안 맞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자. 제한 없이 어디서든. 이 이노베이션 세계라는 것은 기존의 그런 벽 틀을 한번 허물고 해보는 거다. 그런 자유와 자율이라는 가치가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것을 만끽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자. 그것이 진정으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반년쯤 지나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이노비즈 정책으로 이렇게 태동되게 되는 과정에 병행됐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이 틀이 답답해서 막 깨려고 막 건드리고 이러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노비즈 기업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그런 작지만 강한 그런 소중한 기업군이에요. 그 속에 이제 기존의 벤처기업, 또 벤처기업 나름대로 인증, 지원 이런 것과 결부돼 가지고 현재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평가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막 있고 그럴 때였어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리고 그 기술 혁신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평가 기준을 한편에 들어오고, 그걸 찾아보니까 오슬로 매뉴얼이에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그 자체 기술 혁신 능력이랄까, 혁신성을 또 평가를 하고 이래가지고 기업군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생태계도 만들고, 또 우리 사회적인 인식도 좀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또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그 명명도 이노비즈,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합성어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사실은 제가 이노비즈 협회 오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차를 받아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너무 고맙고, 지금은 거의 한 2만 개 가까운 이런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간 선도 기업군으로 자리매김되어 가는구나. 여러 가지 제가 지표들을 보고 참 놀라울 정도로 고마웠고, 작년 말에 또 이렇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을 아주 내부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우리 김세정 원장님을 또 초대 원장으로 모시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이런 걸 보고 그때 이렇게 자그마한 씨앗을 이렇게 잉태시키기 시작했던 게 참 잘한 일이구나. 규모에 대한 균형,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지금 그 여의도에 국책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그 국책은행이 들어오려고 그때 이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펜스를, 울타리를 크게 했는데, 그 울타리에 글씨를 써놨는데, 대문짝한 글씨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드는 공공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좋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정한 역할이 아주 필요하고, 그게 최고의 목표인 중소기업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작은 거나 해요?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들려는 은행이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 가는데 좀 더뎌요. 이노비즈 기업으로서 좀 더 당당하게 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기존 이런 기업들에게도 나도 이노비즈 기업으로 좀 인증도 받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사회로 박수도 받고. 근데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우리 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그래야 그 관련되는 생태계 조성도 좀 낫고. 이노비즈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은 이노비즈 기업에서 내놨네, 믿음이 가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주기도 하고 또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원했던 우리 한국 경제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기업군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규모에 대한 편견 좀 빨리빨리 고쳐지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 중에도 이노비즈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네요. 우리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어디서 맡아줘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건 중소기업이에요. 아직도 우리 일반 사회 인식은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대기업 일자리는 12, 13%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단한 비중이죠. 사업체 수로는 뭐 우리 중소기업이 99.9%가 넘고 뭐 일자리도 그 정도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어쨌든 88%에 가까운 고용 비중이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군이 이노비즈 기업군 그리고 또 벤처기업 이런 기업군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소기업이 380만 개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되는지 아나 이래 물어봐요. 이 대학생들이 다 머릿속에는 지금 취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채수가 몇 개지를 물으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몇천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에이 숫자 더 늘려봐 그러면 몇만 개? 조금 더 늘려봐 이러면 몇십만 개 이게 고작이에요. 100만 개를 단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 채수가 통계 숫자로 잡힌 거면 해서 380만 개 이러면 그래 많아요 이래요. 그래 그게 중소기업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기업 채수로 따지면은 그거밖에 안 되고 고용 비중으로 봐도 10몇 %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거기 가려 그래. 가는 거 좋다. 실제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쳐서 함께 일해야 될 일터는 작은 규모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작은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작은 규모가 내 생을 바쳐서 거기서 일할 만한 건지 아닌지 계속 의구심만 가지고 멀찌감치 옆에 서서 이러면 볼 거냐. 부딪혀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들여다보고. 그럼 이제 그 속에 이노비즈 기업군이 우리 젊은 세대 대학생들에게 이런 기업군이 있구나. 보다 더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거기 평생을 바칠만 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기업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런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기업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싶다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상당히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진정성 있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가 우리 이노비즈 기업군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노비즈 기업군이 우리 한국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쭉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 왜냐하면은 혁신에 관한 하는 이노비즈 기업군이 엔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서 벤처 기업도 있지만 이노비즈 기업군은 경영 혁신 같은 거, 조직 혁신, 마케팅, 시장 이런 분야 혁신해야 될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벤처 기업이라고 인증받는 확인되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기업군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20주년 너무나 제가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기업군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